지방을 빼려면 무조건 많이 뛰어야 해. 아마 여러분도 이 말을 수없이 듣고 그대로 믿어왔을 겁니다.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릴수록 살이 빠진다. 다이어트의 상식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열심히 운동해도 살이 잘 안 빠지거나 기운만 빠지고 체력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이 온다면 그건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지방을 제일 효율적으로 잘 태우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힘은 덜 드는데 지방은 더 빨리 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먼저 지방을 제일 잘 태우는 법을 알기 위해선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은 자동차처럼 연료를 써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연료통을 열어보면 기름처럼 들어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연료는 ATP라는 에너지 분자인데 필요할 때마다 이 ATP를 계속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ATP를 만드는 원료가 바로 탄수화물, 지방, 크레아틴입니다. 상황에 따라 ATP를 만들 때 어떤 원료를 주 원료로 쓰느냐가 달라지는데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순간적인 폭발력인 크레아틴을 씁니다. 100m 전력 질주처럼 한 번에 짧고 강한 힘을 쓸 때에는 근육에 저장된 크레아틴 인산을 꺼내 빠르게 ATP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로 고강도 운동엔 탄수화물. 크레아틴이 고갈되면 우리 몸은 간과 근육에 저장된 탄수화물, 정확히는 글리코겐을 꺼내 사용합니다. 글리코겐은 빠른 에너지를 낼 수 있어서 웨이트처럼 강도가 높은 운동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지방입니다. 반대로 운동 강도가 낮고 오래 지속되는 운동을 하면 몸은 지방산을 꺼냈습니다. 지방은 에너지로 전환되는 속도는 느리지만 오래 태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처럼 지속시간이 긴 유산소 운동에 딱 맞는 연료입니다. 요약하면 크레아틴은 순간 폭발력을 필요로 할 때, 글리코겐은 강도가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지방은 유산소 같은 저강도의 장시간 운동에서 주로 쓰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건 우리 몸은 언제나 이 세 가지 원료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운동 강도와 시간에 따라 어떤 원료를 더 많이 쓰는지의 비율이 달라질 뿐 단독으로 한 가지 연료만 쓰는 건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그렇다면 내 기준에서 지방이 가장 잘 타는 운동 강도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강도는 바로 존2, 즉 지방이 주 연료로 쓰이는 에어로빅 베이스 지원입니다. 존2는 최대 심박수 기준 60에서 70% 사이에 해당하는 운동 강도인데요. 이때 우리 몸은 탄수화물보다 지방을 에너지로 더 많이 활용합니다. 운동 강도가 너무 높으면 탄수화물 위주 에너지를 쓰고 운동 강도가 너무 낮으면 총 칼로리 소모량 자체가 낮아 지방을 많이 못 태웁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존2 구간을 정확히 찾는 것, 이게 지방을 잘 태우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럼 존2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쉬우면서도 정확한 방법은 애플워치나 가민, 갤럭시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기들은 최대 심박수와 안정 심박수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존2 구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운동 중에도 내가 존2 안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민 같은 고급 모델은 카본엔 공식 기반으로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체력 수준에 따라 개인화된 존2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기기가 없다면 존2 심박수를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220에서 내 나이를 뺀 다음 0.6과 0.7을 곱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나이가 30살이라면 220에서 30을 빼면 최대 심박수는 190이 나오죠. 여기에 0.6을 곱하면 114, 0.7을 곱하면 133이 됩니다. 그래서 존2의 심박수는 114에서 133 사이가 됩니다. 이 계산 방식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운동 경험이나 체력 수준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보다는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체감 기준으로 찾는 방법입니다. 심박수 측정이 어려울 경우 운동 중 몸의 느낌으로도 존2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숨이 약간 차지만 말을 이어갈 수 있는 정도, 땀이 슬슬 나고 운동되고 있긴 한데 힘들진 않다, 좀 느린가 싶을 정도로 천천히 운동하는 느낌, 아니면 그냥 천천히 달리면서 군가나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정도의 호흡으로 달리시면 됩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할수록 내 체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내 몸의 존2 영역도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이럴 때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최적의 운동 강도를 유지해주세요. 이제 내 몸의 존2, 즉 지방을 제일 잘 태우는 운동 강도를 찾았다면 다음은 효율적인 운동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존2의 운동 강도가 지방을 가장 많이 태우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렇게 운동을 얼마나 해야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시는데요. 20분 뛰었는데 땀도 흘렸고 이제 됐지 뭐. 아니면 헬스 끝나고 유산소 10분이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에너지로 전환되는 속도가 느린 연료입니다. 즉 몸이 지방을 본격적으로 꺼내 쓰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운동으로는 지방이 제대로 타기도 전에 운동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 생리학적으로는 15에서 20분 사이부터 지방 산화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본격적으로 지방을 꺼내기 시작하고 20분에서 30분을 넘기면서 지방 연소 비중이 점점 더 커집니다. 물론 체력이나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존2의 강도로 최소 30에서 40분 이상, 가능하다면 50에서 60분까지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기준은 미국 스포츠학회와 피지컬 액티비티 가이드라인스에서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주 3회에서 5회 이상을 권장하고요. 누적 운동시간 기준으로는 주 150분에서 300분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가장 빨리
잘 태우고 싶다면 존2의 강도로 최소 30에서 60분 이상 주 3에서 5회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땀을 많이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이 꺼내지고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시간만큼 충분히 운동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단순히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지방이 잘 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지방은 오래 쓰기 좋은 느린 연료원이다. 20에서 30분 이상 지나야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존2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구간에서 지방이 가장 많이 효율적으로 쓰인다. 존2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고 내 체력에 따라 달라진다. 운동 시간은 최소 30에서 60분 이상 주 3에서 5회를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지방을 태울 수 있다. 오늘은 여름을 앞두고 항상 고민이 되는 지방을 가장 빨리 태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다이어트 루틴을 과학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바꿔드릴 수 있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을 빼셨다면 이제 멋진 복근도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복근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운동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